네, 반갑습니다. 한국인의 주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낸드 플래시 시장 돌아가는 거 보십니까? 아주 기가 막힙니다. 1월에 가격 인상 통보를 했는데 그게 무려 100%였어요. 두 배를 부른 거죠. 예전 같으면 미쳤냐고 했겠지만 지금은 사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물건만 주세요 하고 넙죽넙죽 받고 있어요. 시장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증거죠. 그동안 이 낸드 시장은 공급 과잉 때문에 돈 번 회사가 별로 없었어요. 1등인 삼성전자도 고생 좀 했죠. 그런데 AI 시대가 열리면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AI 돌리려면 데이터 저장할 SSD가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공급 캐파, 이 생산 능력을 줄여버리니까 낸드가 순식간에 귀한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시장은 완벽한 판매자 우위 시장입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제는 을이 아니라 슈퍼 을이 됐습니다. 사겠다는 사람들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 바이어가 이 물량 확보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본국 가면 바로 잘립니다.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반도체 회사들이 과거의 학습 효과로 똑똑해졌습니다. 돈 좀 번다고 무턱대고 공장 늘리면 망한다는 걸 배운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도 증설은 급하게 하지 않아요. 당분간 공급이 확 늘어날 일은 없다는 뜻이고, 이 말은 뭐다? 지금의 높은 마진을 꽤 오랫동안 즐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영원한 라이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구도를 보자고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 이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강자입니다. 점유율이 70%나 되니까요. 삼성전자는 HBM3E까지 제대로 못 따라가면서 자존심 좀 구겼습니다. 시장에서도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누굽니까? 설계 변경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칼을 갈았습니다. 이제 다가올 HBM4 시장에서는 얘기가 다를 겁니다. 스펙상으로는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더 좋게 나온 것 같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수율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앞으로 점유율은 삼성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당장 안정적인 하이닉스를 더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HBM4 시장이 본격화되면 각축전이 벌어질 거고, 여기서 마이크론은 좀 밀려나면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양강 구도가 더 굳어질 겁니다. 시장도 이걸 알고 최근 삼성전자의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전통적인 D램입니다. 이쪽 캐파는 삼성이 압도적이죠. 다들 HBM 라인 늘리느라 일반 D램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조금 늦었어도 이 전통 D램 시장에서 돈을 지금 쓸어 담고 있어요. 달라고 하면 주기는 하는데 가격은 우리가 정한다는 배짱 장사가 가능한 거죠. 자, 다음은 파운드리 위탁 생산입니다. 이 부분은 SK하이닉스에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동안 삼성이 TSMC한테 맨날 치이고 적자만 보던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테슬라, 애플, 퀄컴 같은 고객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삼성 쪽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2나노 공정에서 기술력이 증명되고 있다는 신호죠. 바로 여기서 삼성만의 무기, 바로 수직 계열화가 빛을 발합니다. 하이닉스는 HBM4를 만들려면 로직 다이 때문에 TSMC한테 가서 형님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손을 빌려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집 안에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혼자서 다 해결하는 턴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 마진이 빠지니까 원가를 확 줄일 수 있어요. 엔비디아나 AMD한테 우리가 더 싸고 빠르게 줄게 라고 제안할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삼성의 이 능력이 재평가받을 거예요. 그동안 0점 처리됐던 파운드리 가치가 주가에 반영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을 봐도 차이가 있는데요. 하이닉스는 순수 메모리 몰빵 회사예요. 좋을 땐 미친 듯이 좋지만 나쁠 땐 확 꺾인다는 거죠. 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가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까지 다 있는 종합 선물 세트잖아요. 실적이 훨씬 안정적으로 찍히죠. 특히 주주 환원 측면에서는 이 삼성전자는 모범생이에요. 자사주를 사서 소각해버립니다.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내 주식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20%가 넘습니다. 은행이자가 2%에서 3%대인데 어디에 돈을 맡겨야겠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하이닉스 ROE가 높을 땐 50%도 가지만 출렁임이 심하다는 건 감안해야 합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40만원 넘게 부르는 곳도 있죠. 이건 EV 에비타라는 방식을 써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감가상각비 다 빼고 현금 창출 능력만 보겠다는 건데, 설비 투자가 많은 반도체 기업에 유리한 계산법이에요. 근데 적용한 멀티플 배수가 우리 시장 평균보다 좀 셉니다.
하이닉스의 140만원은 갈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110만원, 120만원 정도가 적정해 보입니다. 꿈의 숫자를 너무 맹신하지는 말고 현금은 진짜 잘 버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19만원, 20만원 이야기가 나오죠. 이익이 올라가는 추세니까 불가능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엄청나게 파는 거 보고 좀 불안하시죠? 야 좋은데 왜 파냐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너무 많이 올라서예요. 외국인들은 수십조 원을 굴리잖아요. 꼭지에서 한 번에 못 판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미리미리 분할 매도해서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한국 시장이 싫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번 돈 빼서 아직 덜 오른 다른 나라에 투자하려고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1년 동안 코스피가 많이 올랐는데 외국인 순매수 까보면 거의 0입니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재미만 보고 물량은 안 늘렸는데도 지수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한국장 망했냐? 라고 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팔아도 갈 놈들은 갑니다. 자, 오늘 영상의 좀 결론입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매일매일 차트 보면서 선 긋고 여기서 반등 저기서 저항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반도체 투자의 핵심은 밸류에이션이에요. PER, PBR 같은 본질 가치를 따져봐야 돼요. 차트 플레이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가격이 싼지 비싼지 회사가 돈을 버는지 잘 버는지 못 버는지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다 슈퍼 을의 위치에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외국인 수급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엉덩이 무겁게 회사의 본질 가치를 믿고 가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오늘 제가 이렇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직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 시황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황만 한다고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께 필요한 건 내 계좌에 빨간불을 켜줄 실전적인 전략이잖아요. 지금부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우리 계좌를 살찌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건 팩트입니다. 지수 방어해주고 외국인 수급 받아주는 아주 든든한 국가대표들이죠. 하지만 조금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계좌가 폭발적으로 불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안전함에만 취해 있어서입니다. 주식 투자의 정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분할입니다. 내 자산의 50%는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에 묻어놓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나머지 50%, 즉 우리 계좌의 앞자리를 바꿔줄 공격수는 반드시 따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 공격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싶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돈을 쓰는 곳을 봐야 합니다. 그 해답은 흔히 말하는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소부장이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이 주식시장에는 낙수 효과라는 거역할 수 없는 법칙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에 사활을 걸겠다, 파운드리에 50조를 쏟겠다 이렇게 발표하죠. 자, 그럼 그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땅에다가 뿌리나요? 아니죠. 공장을 짓고 장비를 사들이고 소재를 채워 넣는 데 씁니다. 즉 삼성전자가 쓰는 그 돈들은 바로 소부장 기업들의 매출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이 10% 늘어나는 건 정말 어렵고 큰일이에요. 덩치가 너무 크니까요. 하지만 시가총액 5천억, 8천억 이런 장비 회사들은 어떨까요? 삼성전자가 장비 발주 딱 한 번만 제대로 넣으면 그 회사의 1년치 매출이 한 방에 찍힙니다. 영업이익이 2배, 3배 폭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의 마법입니다. 과거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10배를 갔듯이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의 선택을 받을 제2의 한미반도체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밤새워 리포트를 뜯어본 결과 정답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HBM4와 유리기판 섹터에 있었습니다. 그냥 종목 이름만 듣지 마시고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왜 이 기업이어야 하는지 그 논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섹터 HBM4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이제 HBM은 누가 더 높이 더 얇게 쌓느냐의 싸움이에요. 칩을 12단, 16단까지 쌓아야 하는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접착제를 바르고 칩을 붙일 때 꺼기가 남거나 열 때문에 칩이 휘어버리는 거죠. 이걸 해결 못하면 다 불량품이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구원투수
기수가 바로 PSK 홀딩스입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디스컴 장비는 칩을 붙이기 전에 표면의 찌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줍니다. 쉽게 말해 접착이 잘 되도록 청소를 해주는 건데 적층 단수가 높아질수록 이 장비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입니다. 삼성이 HBM4로 가면 갈수록 이 PSK 홀딩스의 장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오 테크닉스입니다. 웨이퍼가 종이창처럼 얇아지는데 이걸 예전처럼 물리적인 칼날로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와장창 하면서 다 깨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레이저 커팅인데요. 레이저로 칩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정밀하게 잘라내는 기술, 그리고 열 처리를 해주는 어닐링 기술, 삼성전자가 HBM 수요를 잡기 위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파트너사가 바로 이 이오 테크닉스입니다.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섹터, 유리기판 섹터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예요. 기존 플라스틱 기판은 열에 굉장히 약해서 잘 휘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고성능 AI 칩을 못 버텨요. 그래서 삼성이 이 사활을 걸고 유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필옵틱스라는 회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유리는 딱딱해서 구멍을 뚫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잘못하면 깨지니까요. 그런데 이 필옵틱스는 유리기판에 미세한 구멍을 뚫는 TGV 장비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서 삼성전자에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유리기판 시장이 열리면 가장 먼저 장비를 들이밀 수 있는 퍼스트 무버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YC캠입니다. 유리기판을 만들려면 특수 화학 소재가 필요해요. 유리에 코팅을 입히고 깎아내는 이 특수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미 시제품 평가 중이고 양산 확정되면 소재 기업 특성상 마진율이 엄청나게 찍힐 겁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PSK 홀딩스, 이오 테크닉스, 필옵틱스, YC캠 정말 훌륭한 기업들이죠. 삼성전자의 차세대 로드맵을 기술력으로 꽉 쥐고 있는 톨게이트 같은 기업들이에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 종목들은 이미 여의도 증권가나 뉴스에서 한 번씩은 모두 다뤄졌습니다. 시장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됐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기업들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 기업들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다 담으라고 할 거였다면 오늘 영상에 하이라이트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진짜 10배, 20배 터지는 종목은 남들이 전부 다 아는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소리 소문 없이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놓은 바닥 구간에서 나온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진짜 주인공,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를 바꿔줄 특급 수혜주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공개할 이 종목, 놀랍게도 주식 경력 10년 넘은 베테랑들도 놓치고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심지어 삼성전자 평택 캔버스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삼성이 공정을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독점적으로 물량을 대고 있는 기업입니다. 심지어 이걸 발견한 저조차도 처음에 제 눈을 좀 의심했어요. 얘네는 뭐지? 이번에 새로 거래를 텄나? 그래서 그동안 안 알려진 거였나? 하고 계속 한번 봐봤거든요, 그쪽을.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이 삼성전자랑 극비리의 차세대 공정 테스트만 진행하느라 매출 자체가 장부에 안 찍혀서 시장이 철저하게 외면했던 거더라고요. 자, 얼마나 보안이 철저했냐면 평택 공장에 직접 가본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눈치 빠른 극소수만 여기가 거기였어 하고 알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평택 반도체 공장에 다니시는데 한번 물어보니까 여기가 거기구나 하면서 이 말을 닥치시더라고요. 와, 진짜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정말 딱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그 지독했던 테스트가 다 끝나고 본격적인 양산 계약이 터지기 직전인 겁니다. 사람들이 에이 설마 이게 오르겠어? 하고 무시할 때 이미 냄새를 맡은 여의도 사모펀드와 스마트한 외국인들은 조용히 바닥에서 지분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주가는 바닥인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누군가 빗자루로 쓸어 담은 흔적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 이 기업이 단순한 협력사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HBM4와 유리기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을 유일하게 공급하는 곳이에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현장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도 돌기 시작했고, 공시 하나만 제대로 뜨면 점상한가로 문 닫고 날아갈 이 종목,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계좌를 붉게 물들여줄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될 이 특급 수혜주, 지금부터 그냥 받으시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좀 집중 살짝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제 채널 구독까지 다 해주시면
해주신 다음에 댓글에 그냥 구독 완료 아니면 그냥 수혜주 링크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다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댓글 답글에 링크 하나 딱 달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작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남들이 다 아는 흔한 종목 말고 진짜 세력이 매집 중인 이 특급 수혜주, 이 수혜주 이름과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정확한 진입 타이밍까지 제가 다 문자로 다 발송해 드릴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의심하고 지나가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신청하셔가지고 이 정보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께 안 드린 적이 없어요. 만약에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에다가 제 메일 주소 하나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딱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파심에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 유료 리딩 가입, 텔레그램방 초대, 채널 멤버십 가입해라 이런 거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채널 멤버십 보시면은 지금 가격이 60만원 막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가입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격을 높여둔 거니까요. 그냥 마음 편하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딱 하나, 구독과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왜 공개 영상에 그냥 안 올리냐 그냥 말해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말을 바로 해버리면은 종목 추천이 돼버리더라고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게 영상이 내려가요. 영상이 잘립니다. 투자 조언이 아니라 종목 추천이 돼서 유튜브 정책에 그냥 다 잘려버려가지고 제가 공개 영상에서는 올리지 못하는 점 여러분께 양해를 좀 바랍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삼성전자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더 높이 날아오르는 이 특급 수혜주의 주인이 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2028년까지 국내 주식시장은 날개를 달고 로켓처럼 솟구칠 거란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10년, 어쩌면 20년을 또다시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주식시장은 정말 몇 년 만에 오는 혁명과도 같은 시장입니다. 내가 주식 투자자라면 이런 시장 분위기는 정말 소중한 투자 기회고 이때 많이 벌어두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프로였습니다.